자,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판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기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했다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기호 1번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2번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이제 4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재산, 병역사항 이런 분들 공개가 됐는데 혹시 두 분께서 눈에 띄는 점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구도를 보니까 민주당 쪽은 하나로 모여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번 후보가 없다라는 것, 조국혁신당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럼 뭐 새로운 민주당으로서 출마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출마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도 돕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 저희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고 이번에 대권 후보로 나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소속으로 황교안 전 총리도 등록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로서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선거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민주당에 비해서는 지지들이 나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면서 저희가 원팀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내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분들,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상 어떠한 이유로 나오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뭐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지금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7명의 후보자 몇몇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가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대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근데 총 7명의 후보 중에 4명이 이제 보수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자유통일당 그리고 무소속 황교안 후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후보가 뭐 뒤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국민의힘의 이런 내란의 탄핵에 찬성에 반대했던 분들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 지금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자유통일당 정강훈 씨가 이끌고 있는 이 당의 후보와 뭔가 단일화를 해봤자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보수 빅텐트, 이 빅텐트가 결국 극우 빅텐트에 그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뭔가 본인들의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발동력이라고 생각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빅텐트라는 것도 허울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후보도 그냥 지지 선언하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제 민주노동당 한 정당만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도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선택하기에 편한 구도로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극적으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으로 내홍을 겪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목소리와 함께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까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 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 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입장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가 큰 절을 올리기도 했고요. 화합 메시지를 내고 강압
갈등 봉합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주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완전 수습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반발하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자체 파면 결정으로 인한 대선이고 그리고 이번에 구도 자체도 좋지가 않은데 당 내에서도 원팀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로서 볼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본인이 다 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면서 큰 절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이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큰 대인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좀 생각했었던 분들이라든지 친한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저런 분 앞에서는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후보 스스로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대위도 인선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다시 나올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명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욱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은 향후에는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와 함께 오늘 또 경청 투어가 마무리됐잖아요. 앞으로의 좀 선거운동 향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이 선출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김문수 후보의 뭐 정책이나 가치관이나 비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수십 년 된 전통을 갖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7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된 후보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새벽을 갑자기 공고를 내서 바꿔버리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누군가의 뭔가 그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 당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그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재명 후보 하나 더 지적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은 뭐 갈등 봉합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내일 대선 본선이 시작되면은 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고요. 민주당은 글쎄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 어렵게 파트너가 결정이 됐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 이전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뭔가 지금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남은 21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성시훈 부의장이 언급도 했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로도 직접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SNS에 글도 썼어요. 김문수 후보를 좀 지원하는 듯한 이 상황은 좀 이 관계 설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처음에 대권 주자로서 떠오른 것 자체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모두 일어나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라, 사과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혼자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죠. 꽃꽃 문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이렇게 대권 주자로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반대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체에 반대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저희 경선의 후보 그냥 8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당의 얼굴로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탠스는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선대위를 꾸리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선대위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라든지 그리고 외곽에서 있는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선대위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탄핵에 있어서 이 과정에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분들, 말하자면 중도 확장성이 있었던 분들이 저희 선대위에 좀 합류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된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내 화합뿐만 아니라 외연 확장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김문수 후보의 주도의 빅텐트가 보수 결집을 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결집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SNS를 통해서 오늘 글을 올린 것처럼 계속 글을 올리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 기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을 위주로 본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절연해야 된다,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들과 끊어야 된다, 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뭐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대변인께서는 조금 그래도 본선에 가면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을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텐트를 같이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무소속 황교안 후보라든지 여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빅텐트는 결국 구구 빅텐트에 그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 인원도 사실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어떻게 함께 품어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지금 뭐 딱히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8인으로서 경선을 시작했을 때 누가 후보로 선출되던 한 팀이 되겠다, 원팀이 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시작한 부분들, 거기에 선의에 기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나 의견이 같아야 또 한 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로 출국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로서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번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번에 마지막에 1대1로 붙었을 때 결국 당원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블 스코어를 이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김덕수, 마케팅 포인트를 한덕수 후보와 함께하겠다라는 부분을 썼던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당원들에게서 마음을 잃었던 것이 한동훈 후보의 그 당시의 그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동훈 후보의 측근들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제 당의 후보기 때문에 조금은 스탠스 바뀔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열흘 넘게 이어온 경청 투어 일정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낸 메시지는 통합이었고요. 내일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는 광화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까 조승래 공보단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 조기 대선 자체가 12.3 비상계엄을 미원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열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월 3일 밤을 떠올려 보면 그때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계엄군의 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도 국민들이었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또 쏟아져 나오자 또 반대로서 이거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또 그때도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결국 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그리고 파면까지 이끌어냈던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징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이번 조기 대선의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마도 상징적인 그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경청 투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것은 정치가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야의 목소리, 이념과 상관없이 때로는 협의도 하고 협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실종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념 전쟁, 뭔가 체제를 놓고 전쟁하는 그런 듯한 모습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념, 파란색, 빨간색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린 통합된 정부, 협치를 하는 정부, 야당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통합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그런 메시지가 아마도 내일 있을 출정식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후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안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당
당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의원들을 다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좀 연대 여지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쨌든 결국 이슈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적대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쳤을 때 민주당과 좀 비등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결과적으로 함께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그때 정의당에서 2%를 가져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못 믿었던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반대되는 모습들,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라는 대의랄까요? 이것은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15%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 10%를 넘기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0%를 넘겨야만 선거 비용의 반을 보전을 받고 15%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개혁신당은 지금 당 내의 상황도 허은하 전 대표와의 관계도 지금 요원한 부분들이 있고 뭐 당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비 보존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0%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 조사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한 것이 최근이고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 함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가 6.3%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전에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게 맞습니다. 현재로서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7일부터 9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날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첫 번째로 회동을 했고 이튿날 두 번째 회동을 했고 9일까지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추윤 부의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래프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한밤의 후보 교체 사건 그게 오롯이 반영된 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 선거가 내일 시작된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첫 번째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할 것이고 뭔가 기존에 자신이 주장했던 탄핵 반대의 입장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탄핵은 찬성했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지지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는 과정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로 흘러갈 가능성도 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본선이 시작된 이후에 내일부터 만약에 지지율 조사가 두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는 이제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두 자릿수를 겨우 넘을 경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유승민 후보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많은 후보들이 나왔었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그때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잘 나오다가도 결국은 한 8%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혁신당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께 이 현실적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 않냐 이걸 물어보면은 최대한 아껴서 할 것이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아끼고 대선을 해봐야 선거 공보물이나 이런 기본적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거의 수백억 원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이 본선 기간 돌입한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좀 상징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아마 완주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완주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강재래 대변인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7일에서 9일 사이에 있었고 그때는 저희가 단일화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저 리얼미터 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5%포인트 정도가 상승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민주당 쪽으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딛고 이제는 후보가 단일화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돕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희가 원팀으로서 이번 대선 과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파면 결정문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안, 개정안들을 낸다라든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저희들로 오게끔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스스로도 잘 하게 된다면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